지금은 부동산 투자 솔직히 고 스톱. 고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입찰 경쟁이 낮아지니까 더 네. 싸게 받을 여지가 있다. 그리고 과거에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 하락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결국 투자라는 게 뭐 주식이나 뭐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리스크가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서울 경기 지역 외에 다른 지방에서 눈여겨보는 지역이 있다.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당진 쪽에 당진이요? 당진이 나중에 공급량이 좀 떨어지고 미분양이 없어질 때쯤은 좀 괜찮아지죠. 원고투고 쓰리고 투자고 경장인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예. 자, 투자의 가치를 설명해주는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다른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면 이렇게 할 텐데 OX. 저희가 이제 질문을 드리면 OX로 짧게 답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네. 첫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경장인님은 지금은 부동산 투자 솔직히 고 스톱. 고. 경매하시는 분들은 멈추질 않는 것 같아. 계속 고야. 왜 고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오히려 작년에는 거의 이제 하지 않았고 네. 하락장에서 그러니까 입찰 경쟁이 낮아지니까 더 네. 싸게 받을 여지가 있다. 아. 그리고 과거에 부자가 되신 분들을 보면 하락장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건 헐값에 맞아요. 헐값에 그렇습니다. 나온 것 같아요. 예, 이거는 뭐 많은 분들이 다 네. 고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이제 무조건 투자한다는 상황에서 부동산 경기 하락 시에는 경매 단기 매매를 통해서 종잣돈부터 노린다. OX. X. X. 네. 이게 약간 바로 시세 차이 노리는 건 또 경매 전문가들은 또 그렇게 선호하진 않더라고요. 제가 오시는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사실 예, 이게 투자자마다 생각이 약간은 다를 수 있는데 그렇죠. 저는 자산이라는 거는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들고 있으면 돼요. 아니 지금 바로 팔면 막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이 붙어. 네. 근데도 안 합니까?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을 나라님들이 가져가시니까 떼어가니까. 그게 이제 좀 그런 거죠. 아, 세금이 이제 단기로 그- 하면은 그쵸.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종잣돈 어떻게 불려야 돼요? 처음에 한 채를 시작해서 어쨌든 2년간 안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다음에 또 투자하고 싶어. 어느 정도 자산이 굴러가는 속도까지는 직장 생활을 유지하면서 종잣돈을 모으는 건 기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모으면서 그걸로 투자도 해야 되지만 나중엔 결국 투자한 것들에서 굴러가는 돈들을 가지고 또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신 게 제가 19채를 갖고 있다 하면 야 그거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제가 돈 모아서 산 게 아니라 자산들이 커지는 걸 가지고 또 재투자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늘려가야지 뭐 샀다 팔았다 하면 사실 나라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그게 정작 남는 돈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장에서 일단 보유를 해라. 보유를 해서 예. 2년 뒤를 보고 전세를 뭐 올려 받으시든 아니면 네네. 뭐 월세 흐름을 만드시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경장인님께서 생각하시는 네. 그 종잣돈의 네.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저는 3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음. 이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긴 했죠. 왜냐면 어쨌든 자산 가격이 작년에 많이 올랐으니까. 여전히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있고요. 당연히 기본 전제는 뭐 대출이 나와야 되니까 직장 네. 생활 하고 계시고 신용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 네. 아, 대출 때문에 약간 또 회사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맞아요. 있긴 하군요. 제가 퇴사할 때 어. 아무것도 미련이 없었는데 그거는 좀 미련이 남더라고요. 그러면 회사 있고 없고는 대출할 때 금액이 그렇죠. 정말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죠. 예. 예. 좋아요. 그럼 요새 그 경매로 낙찰받아도 월세 전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낫다. 오. 아, 오예요? 이거는 오. 앞에가 이제 X였으니까 네. 좀 연관되는 것 같아요. 매매가 아니니까 당연히 전세 월세로 보는 것 같은데 대출이 나오시는 분은 당연히 이제 월세로도 할 수 있고 월세라는 게 결국 내가 대출이자 대비해서 월세 흐름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대출이 안 나와서 저 같은 사람이 통으로 내 돈을 넣어야 되는데 월세 흐름을 만드는 건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익률이라는 게 묶인 돈 대비해서 한 달에 얼마가 남느냐, 1년에 얼마가 남느냐잖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 대출이 나오시는 분은 월세로 하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이제 다주택자들은 아무래도 월세보다 이제 전세로 많이 하죠. 네. 그 요즘에 그러면 아까 평택이랑 양주 예. 그 외에 또 좀 눈여겨보는 지역들이 있으세요? 왜냐면 처음에 이걸 시작하려고 해도 제일 고민이 주식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 것처럼 어느 지역에 어디 가서 뭘 사야 될지 이거가 가장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택 양주에 가서 아무거나 또 사라는 게 아니라 경매에서는 비규제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다주택자들도 비규제. 대출을 네. DSR만 괜찮으면 대출이 나오고 실거주를 안 해도 되니까. 네. 그래서 이것도 어쩌면 일시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풀린 지역 중에서 저는 괜찮은 지역을 2개 말씀드린 거고 이게 만약에 서울도 나중에 서울도 풀리고 뭐 분당도 풀리고 다 풀리면 사실 당연히 분당이랑 서울이 더 좋죠. 그러니까 비규제 안에서는 지금 2군데가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서울에서 가까울수록 좀 좋다고 맞습니다. 봐야겠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세요? 이제 어떤 분들은 일단 직접 가서 보는 거는 뭐 당연한 건데 네. 쭉 볼 때 어떤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그 경매하는 분들마다 그건 조금씩 자기만의 그 보는 노하우가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해서 뭔가 이게 시세 차이라든지 이런 걸 보려면 그 집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임차 수요라고 결국 이어지는데 그 이제 집을 고를 때 어떤 걸 우선순위로 보세요? 저는 뭐 집이 깨끗한지, 네. 그다음 주변에 이제 뭐 부대 시설 같은 거 잘 부대시설. 돼 있는지. 굉장히 그런 걸 보실 수도 있는데 보통의 사람들 이제 직주 근접을 보거든요. 회사랑 직주근접. 출퇴근을 아, 하니까. 그치. 네. 예. 직주 근접을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일자리가 주변에 많은지. 그래서 평택 말씀드린 거는 뭐 아시겠지만 삼성 반도체 공장이 엄청나잖아요. 거기가 라인이 6개가 깔리는데 라인 하나당 인천공항 2개예요, 금액이. 그리고 컨트롤타워 54층짜리가 하나 또 올라가고.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뭐 연봉 수준이 당연히 뭐 대부분은 고덕 신도시 이런 좀 신도시에 가시겠지만 그러니까 구도심 쪽에도 결국 출퇴근이 가능하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근데 집은 그대로고 하면은 결국 가격적으로도 나중에 좀 올라가겠네.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수요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회사가 많은지. 회사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인구도 많아지고. 근데 그 회사가 많은지 적은지를 좀 어떻게 지표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지표로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알지 못하고 그냥 네. 저는 좀 주변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물어봅니까? 임장을 아. 어차피 하니까 가격 물어볼 때 네. 여기 뭐 주변에 새가 잘 나가냐 어. 그리고 빈집이 좀 있느냐 이건 이제 반대적인 거죠. 공실이 많으면 집이 더 많다는 거니까 이용하려는 사람보다 그런 걸 이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네. 처음에 이제 마곡 단지 생겼을 때 네. 뭐 LG도 있고 하니까 오피스텔 엄청 생겼어요. 예. 또 볼 때는 너무 좋은데 거기 은근히 처음에는 이제 그쵸. 공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상가도 아직까지도 공실이 좀 있는 편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 확인하셔야지. 확인을. 그냥 저처럼 쓱 가서 여기 되게 새 동네 맞습니다. 뭐 없는 거 없고 지하철역 가깝고 네. 무턱대고 사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막 생긴 신도시라든지 이런 거는 가격이 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보다는 이제 좀 구도심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미 다 갖춰진 데. 네. 이미 수요가 어느 정도 보장된 이제 지역을 투자를 하면 웬만하면 이제 공실이 안 나더라고요. 수도권 안에서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제 임대를 놓으시면은 네. 이제 전세나 월세를 이제 놔야 되는데 요즘에 역전세 부담 때문에 전세 놓기 무섭다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국 투자라는 게 뭐 주식이나 뭐 코인도 마찬가지지만 리스크가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럼 내가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첫 번째는 은행도 마찬가지죠. 은행도 예대 마진이 주수입원이고 그게 이제 결국 남의 돈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은행이 어떻게 그걸 관리를 하느냐? 지급준비율이라는 걸 어느 정도 구비를 해놓죠. 현금으로. 만약에 막 예금한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빼갈 그 여지가 있잖아요. 단체로. 그런 걸 대비하는 것처럼 저도 어느 정도 현금은 나름대로 보유를 하면서 빠진 만큼은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정도는 만들어 놓고요. 대출에 대한 여지도 어느 정도 DSR 지금 규제가 40%가 적용이 되는데 그 한도 내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다 쓰지 않고 한 20% 정도로 이제 남겨놓는다던가. 급할 때는 세입자가 날짜 안 맞춰졌을 땐 제가 대출받아서 세입자분한테 전세금을 내어주고 또 다음 세입자하고 현금 좀 쟁여놓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근데 뭐 채수가 많으니까 이게 다 그렇게 난리되면 어떡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좀 그렇게 내어드리죠. 그 서울 경기 지역 외에 네, 좀 다른 지방에서 눈여겨보는 지역이 있다. 있습니다. 어딜까요? 수도권에서 멀진 않은데 당진 쪽에 당진이요? 예, 나 당진이 어. 그러니까 이건 당장은 아니에요. 네. 지금은 어쨌든 가격이 올라갈 여지는 없어요. 왜냐면 공급이 많거든요. 근데 공급이 계속 많은 게 아니라 2025년도부터는 약간씩 줄어들기 시작하고 어떤 데이터를 봤냐면 그러니까 지방끼리도 비슷한 수준의 지방들이 인구수를 대비했을 때 비슷한 수준의 지방과 같은 급의 아파트들 세대수 그리고 연식 이런 걸 같이 필터를 해놓고 비교를 하면
과거 데이터 추이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추이를 보면 어느 정도 갭을 유지하면서 가거든요. 지역은 다르지만. 네. 그걸 봤을 때 당진이 굉장히 많이 덜 올랐습니다. 오. 다른 지역에 비해, 다른 동일한 그 규모의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그걸 봤을 때 당진이 나중에 공급량이 좀 떨어지고 미분양이 없어질 때쯤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당진을 또 눈여겨본다고. 당진 합니다. 얘기한 사람은 제가 못 봤는데 저는 이제 계속 처음 보고 봤어요, 있어요. 저도. 네. 네. 거기가 상대적으로 이제 저평가가 일어난 것 같아요. 왜냐면 안 올랐거든요. 긴 시간 동안. 당진에 뭐가 있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그러면 규제 지역 풀리지 않은 곳 중에 네. 세종은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세종. 세종은 어쨌든 관공서가 많이 이전을 했고 그리고 지금 공급량도 앞으로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지방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공급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전세가나 매매가나 눈에 보이게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가 풀리지도 않았고 공급량도 있고 그리고 뭐 인구는 계속 늘고 있다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네. 네. 제 고향 대전은 풀렸습니다, 여러분. 네. 다음 질문 한번 해볼까요? 네. 지금 이제 경매 시장도 네. 얼어붙어가지고 네. 사실 부동산 광고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아, 이것저것 네네. 네. 분양 광고도 뭐 많고 네. 이럴 때 이제 오피스텔이 또 요즘에 뜨면서 오피스텔로 돈 번다는 광고가 많이 있는데 네. 이거를 좀 걸러내는 방법이 아니, 있을까요? 다니다 보면은 네. 어디 뭐 오피스텔 신축하는데 뭐 얼마에 싸게 살 수 있다. 이게 네. 잘 되면 난 광고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광고한다라 하면 뭔가 잘 안 팔릴 것 같으니까 하는 것 같은 그런 좀 느낌적인 느낌이 있어서 네. 어떠세요? 저는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죠. 광고를 잘 되면 광고를 할 필요도 말씀하실 그러니까 필요 내 없어요. 말이 그 말이야. 뭐 정말 이제 다양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게 또 경매랑 관련된 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3달 뒤에 경매로 넘어갈 집을 그러니까 최우선 변제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받아놓으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게 제가 뭐 그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진 못하지만 그걸로 이제 어쨌든 세입자는 경매 넘어가기 전에만 들어오면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을 수 있거든요. 악용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제대로 된 집이 아니죠. 경매로 넘어갈 집인데. 그래서 너 2천만 원만 들고 오면 뭐 이 집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면 준신축급의 뭐 오피스텔에 그 정도 전세면은 들어가죠. 월세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집에 잘못 들어갔다가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반지상 작가라고 네. 반지하 쪽 주로 공략하는 분이 계셨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알기로 반지사님께서는 이제 건물을 본다기보다 땅 투자 개념으로 반지하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반지하라는 게 선입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이용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결국 남들의 선입견을 갖고 있는 거에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빌라나 다 오피스텔을 하는 것처럼. 네네. 그래서 그분도 정말 반지하를 투자해놨는데 그게 재개발이 되면 그 지상층보다 가격이 더 싸니까 훨씬 더 수익률이 높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뭐 반지상님 제가 또 구독하기도 하고 네. 리스펙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도 뭐 마무리를- 서로 뭐 급이 있습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토지 투자 쪽에 가까우신 거고 그거를 이제 월세로 이제 해서 월세 흐름을 만들고 계신 거고 네. 저는 이제 자산 규모 자체를 좀 늘려가는 전세 투자자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알겠습니다. 그 송도나 서울, 강북, 강남, 경기 지역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어때요 요즘에? 뭐 경매나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옵니까? 경매 물건은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저기 그래서- 다 인기 있는 지역이니까. 네. 그리고 뭐 아직까지 뭐 금리가 많이 올라는 갔지만,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는데 내년에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정말 많아질 것 같아요. 아 버티던 분들이. 네. 이제, 그리고 이제 주택보다도 뭐 상가라든지 이런 정말 이제 큰 대출을 받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은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그래서 뭐 분위기를 말씀드리자면 거래 자체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제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오냐 그런 것도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서로 버티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신 분들도 아직까지는 내가 버틸만하다라는 거고, 근데 내년까지 정말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경매로.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 주로 하시는데 뭐 원룸도 있고 빌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 이제 주거 그런 형태가 있는데 네. 경매할 때 주의해야 될 점들이
차이가 있습니까? 부동산 형태에 따라서의 그렇죠. 차이. 예.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뭐 원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가랑 전세가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투자금이 안 들거나 더 생길 수도 있어요. 전세 세팅을 하면. 네. 근데 투룸 쓰리룸은 이제 거의 아파트, 다세대 주택 이런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가격 추이대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매가랑 전세가랑 갭이 벌어지는 거 정도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뭐 주의해야 될 점이나 이런 거는 원룸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역 주변에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흔하게 보면은 역 주변의 오피스텔들이 원룸 오피스텔들이 진짜 많은데 임차인 입장에서 굳이 역 주변에 있는 오피스텔을 두고 멀리 있는 오피스텔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 제 원칙 그 임차 수요 부분에서 확 떨어지는 거죠. 여기랑 멀어질수록. 그래서 맞아요. 아무리 경매로 싸게 샀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이게 내 돈 그냥 묶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원룸 오피스텔은 역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뭐 투룸 쓰리룸은 이제 가족 다니니까 뭐 버스 타고도 잘 다니시거든요. 네. 그런 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경매 물건 나오는 그런 사이트 주로 활용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한테 3천이 있다. 그럼 네. 그 돈에 처음엔 맞춰가지고 지역을 보신다 아니면 지역을 정해놓고 그 돈을 맞춰가지고 그 중에 찾는 건지 처음부터가 좀 네. 궁금하거든요. 3천이 딱 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보유를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수도권 밖을 벗어나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럼 이제 수도권 안에서 내가 3천만 원으로 뭘 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뭐 무주택자라면 규제 지역도 대출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물론 실거주 신고를 해야 되지만 네. 그럼 규제 지역에서 뭐 1억 5천 이하 정도를 볼 것 같아요. 감정가 1억 5천 이하에 뭐 오피스텔 보셔도 되고 다세대 주택 보셔도 되고 뭐 아파트는 거의 없겠지만 그래도 아파트도 체크를 일단 해놓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고 근데 내가 1주택이라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거용은 대출이 거의 안 나오니까 그때부터는 오피스텔만 오피스텔로. 보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극단적으로 가겠다 하면은 내 현금으로 어떻게 해서 3천만 원 이하의 다세대 주택을 볼 수도 있어요. 인천에 그런 3천만 원 이하도 있어요. 있긴 네. 있죠. 그런 거는 이제 당연히 취득세도 기본 세율이니까 네, 1.1%니까 뭐 취득세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경매에서도 갭 투자가 있긴 하거든요. 예. 전세 끼고 사는 건 아니지만 음.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이따 얘기 나누겠지만 네. 그거를 끼고 사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이라서 네. 초보자분들이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방법은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면은 내가 이제 그 갖고 있는 돈 그리고 그 경매를 하는 목적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가치를 불려 나갈 건지 아니면 월세 받아서 이런 목적이 명확해야지만 물건을 고르는데 굉장히 좀 유리한 네.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제가 평생을 아파트나 뭐 주상복합에서 살았지만 제 첫 투자는 빌라였던 것처럼 내가 사는 집에 감정이입을 해서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투자를 못 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그걸 안 버렸으면 지금도 돈을 모으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투자와 내 실거주는 분리를 했기 때문에 투자라는 걸 할 수 있었거든요. 되게 중요한 말인 게 눈이 높아지면 내가 투자금 1억을 갖고 있어도 돈이 부족하게 느껴져요. 왜냐면 내가 보는 건 강남의 아파트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이게 사실 눈높이가 되게 중요하더라고. 네. 근데 집 구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2억이 있다 그러면 계속 말도 안 되게 저 위쪽을 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막뭐 한강도 보였으면 네. 좋겠고. 네. 근데 현실과 그 이상을 잘 분리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내가 사서 내가 들어가는 집이면 그렇게 실거주를 하면 되는데 내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 들어가 줄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3천만 원밖에 없는데 아파트만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눈을 낮추셔야 된다. 네. 그리고 그 낮춘 눈에 그 주택에도 사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투자를 해도 된다. 왜냐면 그 거기에 또 형성된 시세가 있을 거니까. 좋습니다. 예, 이분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을 낮추십시오. 내가 들어가 살 거 아니면요. 네. 자, 이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저희가 3부에서는 이제 실제 물건 가지고서 좀 더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좀 가져볼게요. 이게 좀 재밌습니다. 기대되시죠? 네, 너무 기대돼요. 너무 또박또박 읽었나요? 아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재밌는 투자 여러분 원고 투고 쓰리고 투자고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희는 3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